네, 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심재한 교수입니다. 벌써 어느덧 한 해가 벌써 지나갔네요.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보니까 오늘은 겨울 같아요. 오늘은 엄청 춥더라고요, 아침에는. 지금은 조금 따뜻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또 겨울이 왔고 또 한 해가 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이 이제 또 드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는 항상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참 가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남는 말들을 하는데, 하루는 나이가 어머님이 저희 어머님은 80이 넘으셨는데 하루는 되게 안 가신대요. 근데 그냥 1 년은 화살처럼 지나가는 것 같다고. 하루는 되게 안 가는데 1 년은 너무너무 빨리 간다고. 근데 저도 인제 그런 느낌이 조금씩 인제 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해 한 해 동안에 운동으로 되찾는 관절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고, 그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을 좀 나누면서 운동과 거의 관절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를 많이 말씀을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합 운동, 그렇게 이제 제목을 지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이 무엇을 했던 건가. 그리고 그 매달 인제 지금은 인제 이거는 유튜브니까 유튜브 방송은 계속 남아 있게 되니까 고 방송에서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종합편이 되겠죠. 그리고 인제 우리가 운동의 중요한 요소들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주로 인제 공경식 선생님이 1년 동안 참 수고를 해 주셨는데, 우리 건강운동관리사인 공경식 선생이 오늘은 인제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요런 종합 운동을 해서 요 인제 강의만 들으면은 그래도 최소한 하루에 루틴으로 몇 가지들을 하면은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고런 걸로 인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올해 한 해 동안 이제 매달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인제 중요 포인트들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첫 번째 달에는 우리가 "재미있고 안전한 운동을 해야지 지속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어떠한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매일 먹으면 물리는 법이고, 아무리 재미있는 것을 하더라도 며칠을 계속해서 하면은 지루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도 지속 가능하려면 재미있는 운동을 하시라. "어떤 것이 몸에 좋습니까?"라는 거를 찾기보다는 "내가 무슨 운동이 재밌더라." 하는 운동을 하시라고 권유를 드렸고, 특히나 인제 첫 해 때는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가 "운동하세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 가 가지고 막 아령을 들고 이렇게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는데, 그런 근육들보다는 우리가 움직이는 근육들, 움직여서 돌아다니는 운동들을 해서 이 근육의 질을 좋게 하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국민체력 100 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문체부에서 나온 어 국민체력 100 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막 갖고 있고, 운동들도 꽤 좋은 운동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있는 체육학 박사들이 뭐 장난하면서 만들어 놓은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알차고 좋은 건데, 사실 국민들이 죄송하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의사이긴 해도, 정형외과 의사이긴 해도 이상하게 뭐 제가 인제 과제를 하는 과정에서 저도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국민체력 100 이라는 것들을 좀 활용을 해 보고, 저 체력 검증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 번쯤 해 보시면 뭐 재밌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인제 열린 사슬 운동하고 닫힌 사슬이 있는 운동이 있는데, 아까 첫 번째도 이렇게 정적인 운동보다는 움직이는 동적인 운동을 하라고 제가 권유를 해 드렸던 것처럼, 어떤 운동을 할 것이냐 그러면 발바닥에 붙어 있는 운동을 하시라. 예를 들면은 모든 뭐 움직이는 운동들을, 수영 그런 것들을 빼놓고는 대부분 발바닥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걷는 운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 자전거 운동, 소위 말해서 사이클 타는 것들도 그렇고 다 발바닥에 붙어 있게 되는데, 이 다친 사슬 운동은 어느 한쪽의 근육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밸런스, 균형을 같이 맞추면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발바닥에 주로 붙는 운동을 하셔라. 또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에는 헬스장 안에, 피트니스 클럽 안에 들어가더라도 레그 익스텐서나 레그 플렉서들보다는
그 가볍게 해 가지고 레그 프레스처럼 이렇게 발바닥에 붙어 있는 운동을 하셔라.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의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인제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근육이 움직일 때 이렇게 근육이 수축했다가 늘어났다가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벽 같은 거를 이렇게 밀고 있으면 힘은 들어가는데 근육의 길이는 안 변하잖아요. 뭐 스트레칭의 원리들도 다 마찬가지, 저 등척성 운동에서 인제 출발을 하는 거고, 이따가도 우리 저기 공경 선생이 스트레칭에 대해서도 인제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등척성 운동에 기반되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등척성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5월 달에는 우리가 바르게 걷기, 어? 이 코어를 갖다 똑바로 하고, 이 보폭도 가급적이면은 일정하게 하고, 속도도 좀 걷는 속도가 평소 걷는 거의 1.2배 내지 1.5배 정도 되고, 특히나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보폭을 성큼성큼 걷는 것이 아니라 조금 종종종종 걷는다는 느낌으로 걷는 것이 안전하면서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 요거와 동반돼서 이제 슬로우 조깅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6월 달에는 이제 맨발 걷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맨발 걷기는 충분히 인제 발바닥도 자극하고 좋은 운동이지만,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 면역적으로 당뇨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신발을 신고 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다, 요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7월 달에는 스트레칭의 올바른 스트레칭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8월 달에는 어 소위 말해서 허리와 골반을 중심으로 되는 코어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9월 달에는 우리가 스쿼트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스쿼트 운동은 우리가 굉장히 이 코어 운동을 동반한 모든 좋은 하체 운동이 될 수 있겠지만,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쪼그려 앉게 되면은 무릎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신 분들은 소위 말해서 미니 스쿼트 45도 정도까지만, 소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했던 기마 자세, 기마 자세 정도까지만 무릎을 구부리는 것들을 권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월 달에는 단순히 인제 정적인 스트레칭뿐만이 아니라 동적인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11월 달에는 이런 근력 운동과 꼭 동반이 되어야 되는 균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제 체력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인제 그 국민체력 100 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체육학에서는 인제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그다음에 유연성, 그다음에 신체 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심폐지구력은 뭐 말을 안 해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심장과 폐에 관련된 것들, 근력은 우리 근육의 힘, 근지구력은 단순히 이렇게 팔씨름처럼 한번 팍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힘을 주는 이런 지구력, 근육에 대한 지구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은 또 유연성이 동반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체 구성, 지방과 근육, 지방 안에서 이런 그 밸런스에 대해서를 항상 고민하면서, 근데 요 5가지를 갖다 충족하는 운동들이 굉장히 좋은 운동들이고, 고런 운동들을 아마 조금 있다가 우리 공경식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은 우리가 요거가 끝나고 그다음에 또 강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40분이나 50분 정도까지만,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짧게 끝내 드릴 거고, 공경식 선생님 오늘 아마 마지막으로 인제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께서 건강운동관리사로 관리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고요. 어 울산대학교를 졸업하셨고, 지금 체육학 박사학위 과정에 있어서 곧 인제 박사가 되실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인제 연구원으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동 디렉터로도 활동하고 계시고, 뭐 선수 트레이너나 뭐 교정운동 전문가로 아주 널리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신 아주 훌륭한 재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운동은 운동 루틴이라고 해서 이 5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는 동적 스트레칭, 근력 운동, 균형 운동, 심폐 운동, 또 정적인 스트레칭을 포함하는 요런 운동 루틴을 갖다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볼 거고요. 요런 운동 루틴을 오늘 그 비디오를 잘 갖고 계시면은
매일매일 요거를 따라 하시면은 뭐 시간은 투자되는 시간이 한 20분 그 정도면은 여러분들의 관절에 아주 건강한 함을 유지시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초급 단계에서 동적인 스트레칭 저희가 한 10월 달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 무릎을 굽히기도 하고 뒤로 빼서 뒤쪽에를 갖다 스트레칭하는 무릎을 굽히게 되면 앞쪽이 스트레칭 되는 요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근력 운동들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서 제가 하라고 말씀드렸죠. 저런 근력 운동 또 인제 근력 운동 또 다른 형태의 종아리의 근력 운동 같은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균형 운동 항상 균형이 제가 쫓아와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심폐 운동 우리가 근지구력을 포함한 심폐 운동 같은 것들을 해서 우리가 심장과 폐가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인제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급으로 들어서서 그거보다 한 급 더 위로 해서 쪼끔 어려운 동적인 스트레칭하고 그다음에 근력 운동, 그다음에 근력 운동과 함께 균형 운동, 심폐 운동을 같이 중급 정도의 레벨로 가르쳐 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정적인 스트레칭도 아까 초급 때보다는 쪼끔 어려운 쪽으로 정적인 스트레칭을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따가 그 어 운동이 다 끝난 다음에 질의는 받도록 하고요. 우리 공경 선생님 모시고서는 한번 오늘 운동을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가천대길병원 공경식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번 년부터 했던 어떤 동작들과 운동들을 가지고 저희가 이 편만 보면서 따라할 수 있는 운동 루틴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요. 앞서 계속 매달 했던 동작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동작에 대한 설명보다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운동을 같이 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종합편이니까 지금 선생님이 아까 제가 인제 요렇게 우리 공경 선생님이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고 순서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적으로 스트레칭하면서 몸에 대한 내열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력 운동, 그다음에 균형 운동, 그다음에 심폐 운동, 마지막으로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마무리하는 이렇게 루틴대로 만들어 놨습니다. 우선은 초급자, 중급자가 나눠져 있고요. 내 몸에 맞게끔 초급자, 중급자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초급자인데 어떤 동작에서 난 중급자 동작도 괜찮다 싶으시면 초급자와 중급자 동작을 섞으셔서 진행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동적 스트레칭 하면서 몸을 좀 예열을 해볼 건데요. 저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저는 옆에서 보고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릎을 몸 쪽으로 이렇게 올려주는 동작을 할 건데요. 우리가 지금 양발을 한 발씩 하는 동작 같은 경우에는 왕복해서 10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바로 진행해 보실까요? 자, 시작. 그래서 하나, 둘, 이 어르신들 같은 셋. 경우는 옆에 이렇게 의자 같은 걸 놓고 하면은 쪼금 더 안전할 것 같으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본인이 자신 있으면은 그냥 서서 하면 될 것 같고 여섯. 아니면 벽을 요렇게 잡고 해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10개를 진행했는데요. 10개 한 세트가 아니라 뭐 두 세트, 세 세트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이렇게 해 주시면은 괜찮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저희 두 번째 동작은 우리 보통 인제 운동하면은 네. 뭐 이렇게 10번을 한 세트를 해 가지고 3번 하세요. 뭐 10번을 뭐 한 세트를 해서 2번 하세요. 그럼 왜 이 세트로 나눠 주는 거죠? 일단은 한 세트,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트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개수들은 어떤 개수에 대한 개수의 의미에 따라서 우리가 근력을 증가시킬 건지 아니면 근지구력을 증가시킬 건지에 따른 의미가 있고요. 세트를 나누는 것들은 운동에 대한 길이가 길어지다 보면은 우리는 근지구력에 가까운 운동이 되고 심폐지구력에 가까운 운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운동 강도에 따라서 그렇게 세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너무 무리가 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나누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개수는 적어지고
그 쉬는 시간에 대한 텀은 길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음. 운동에 대한 개수들이 한 세트에 진행하는 개수들이 많아질수록 쉬는 시간은 조금 짧게 가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두 번째 운동 해볼까요? 네, 두 번째 운동은 뒤쪽 다리를 늘려주는 우리 동적 스트레칭인데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뻗으면서 최대한 허리는 구부러지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이렇게 내려가 주시는 겁니다. 아, 뭐 엉덩이가 이렇게 뒤로 빠져야 되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엉덩이를 뒤로 약간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진행해 주는 거죠. 오. 네. 그래서 이때는 뒤꿈치를 바닥을 조금 세게 눌러주면서 이렇게 진행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3개만 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한 다리 한 다리를 따로 하기 때문에 반복 10번 해서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동적 스트레칭으로 해서 우리 몸을 조금 예열시켜 놨는데요. 그 다음은 이제 근력 운동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력 운동은 제가 고관절, 어떤 무릎, 발목 순으로 이렇게 항상 구성을 해놨는데요. 첫 번째 동작은 항상 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옆으로 다리 들기 운동입니다. 소위 말해서 외전근을 강화시키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자 같은 것들을 잡고 이렇게 진행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내가 의자를 안 잡고 어떤 물체를 안 잡고 할 수 있다 하시면은 그렇게 맨몸으로 진행하셔도 충분히 무방합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한 다리 한 다리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다리당 10개 정도씩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근력 운동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한 3세트에서 4세트 정도를 진행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저희 5개씩만 왕복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오른쪽 다리부터 한번 진행해 볼게요. 최대한 몸 옆 천상에 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다시 둘, 다시 셋, 최대한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넷, 5. 자, 반대쪽 다리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동작을 천천히 할수록 조금 더 힘듭니다. 셋, 넷, 5. 좋습니다. 이렇게 운동하게 되면 고관절의 안정성을 높이는 운동으로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 근력 운동은 저희 이제 스쿼트의 기초 동작인데요. 의자에 한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입니다. 일단 저는 앉아서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자, 만약에 내가 무릎에 대한 무리가 좀 많이 가신다거나 하신 분들은 의자의 높이를 조금 높이셔도 되고요. 높은 의자가 없다면 의자 밑에 어떤 높이를 줄 수 맞아요. 있는 물체들을 두고 진행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옆에서 보면은 이제 키가 큰 사람들은 의자가 낮으면은 굉장히 많이 구부러지거든요. 지금 공영 선생님 옆에서 본 모습 보면은 거의 90도가 넘어가게 꺾여 있잖아요. 키가 커서 그래요. 이러신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너무 낮은 데까지 내려가서 통증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런 분들은 여기다 베개 같은 거를 하나 놓으시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쪼그려 앉는 스쿼팅 운동할 때 제가 미니 스쿼트까지만 하라고 했잖아요. 그 정도 자세까지만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높이의 조절을 하시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진행해 주시면 그게 가장 좋은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운동을 진행해 볼겠는데요. 저희 항상 의자에 앉았다 일어났다 저번에 동작했던 것처럼 최대한 자세는 이렇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끔 바르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자연스럽게 앉아주시고 다시 일어났다가 다시 앉았다가 이 동작은 두 발이 같이 진행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15개를 한 세트로 해서 또 3세트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좀 잘 된다 싶으시면 완전히 이렇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터치되는 순간 다시 바로 일어나시면은 조금 더 오히려 효과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3개만 더. 가슴을 펴고. 네, 최대한 상체는 어떤 구부림이 일어나지 않고 고관절이 구부러진다는 느낌으로 마지막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을 하면서요. 고관절과 어떤 우리 허벅지 근육들을 사용하는 운동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목을 움직이면서 우리 뒤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을 좀 강화시킬 수 있는 걸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했던 것처럼 양발을 나란히 둔 상태에서 그냥 우리 까치발 된다 생각하고 그냥 쭉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단순하게 발목을 들게 되면 중심이 앞으로 밀리게 되면서 근육에는 제대로 힘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발바닥을 땅바닥을 세게 누르면서 내 몸이 위로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네, 항상 바닥을 세게 누르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동을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도 우리가 양발을 같이 진행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15개 정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5개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좋습니다. 위로 쭉, 셋, 2개 더, 넷, 마지막 5. 자, 이렇게 종아리 운동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고관절, 무릎, 발목을 사용하면서 하는 근력 운동이 끝났고요. 그 다음 동작은 균형 운동입니다. 균형 운동은 저희가 첫 번째 기본으로 한 발 서기 동작을 할 건데요. 이렇게 바르게 선 상태에서 최대한 내 몸이 움직이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천천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주면서 반대쪽 다리를 들어서 버텨주시는 겁니다. 이 동작은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버텨주시고 이 동작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반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10초, 20초 하다가 넘어졌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10초 정도, 20초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텨서 그 세트를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무릎이 아프시거나 그거 자체도 못 하시겠으면 옆에 이런 것들을 갖다 손가락만 사실은 손가락 끝에만 이렇게 대고 있어도요. 엄청나게 뭐 지금 제가 보면 손가락도 구부려서 그냥 살짝만 대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안정성이 가해지니까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너무 무리하게 혼자 이러다가 그냥 넘어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항상 이렇게 안전이 보장되게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조금씩 도전적으로 하다가 다시 안정을 만들고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 운동까지 끝이 났고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심폐 체력을 늘릴 수 있는 운동을 할 건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심폐를 늘리기 위해서 막 뛰는 운동, 밖에서 무조건 뛰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하게 심폐 체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냥 제자리에서 걷는 건데요. 제자리에서 이렇게 걷는 동작을 1분 아니면 내가 더 할 수 있으면 2, 3분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으면 이 속도를 조금 빠르게 조절해서 내가 조금 더 빠른 동작을 오래 지속할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외래를 보는데 어르신들이 오늘 날씨 이제 엄청 추워졌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일 걱정되는 게 낙상이에요. 겨울이 되면 눈도 오고 이제 얼음도 얼려 있는데 얼음 얼려 있는 거 눈에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지 않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집 안에서 하는 이런 스트레칭이나 아니면은 이런 근력 운동들이 자꾸 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피트니스 클럽 가고 러닝머신 타려고 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근력 운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구력 운동 중에, 심폐 운동 중에서. 제자리에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걸으면 사실은 생각해 보면 밖에서 걸으면 더 좋죠. 더 좋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고유 감각이나 아니면 위치가 이동되면서의 그런 얻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만큼은 안 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무리해서 헬스장 가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에서 이 걷는 운동을 뭐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게 쉽다면 점점 동작을 더 크게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아주머니 워킹, 네, 맞아요. 아주머니 워킹처럼 아주머니 이렇게, 워킹. 네, 동작을 크고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은 진짜 1분만 해도 땀이 막 나는 게 맞아요. 느껴질 겁니다. 저희 한 5초만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네. 네,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숨이 조금 많이 가빠지고, 이제 내가 심폐가 좀 뛰고 있구나라는 걸 더 느껴질 텐데요. 이렇게 심폐 운동까지 마무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정적으로 스트레칭 하면서 근육을 조금 이완시켜주는 동작을 할 겁니다. 자, 우리가 초급 동작에서는 의자에서 이렇게 앉아서 진행을 할 건데요. 네,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첫 번째로는 뒤쪽에 있는 다리를 늘려줄 건데,
저는 이렇게 옆을 보고 하겠습니다. 쉽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놔둬놓고 한쪽 뒤꿈치를 바닥을 살짝 누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가슴을 약간 앞으로 밀어준다. 그리고 손은 앞으로 이렇게 밀어준다 생각하시면 우리 지금 뻗은 쪽 다리 뒤쪽부터 해서 종아리까지 다 늘어나는 게 좀 느껴질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초 정도 있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왔다가 다시 쭉 15초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가 이제 이쪽 다리도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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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초 해서 마무리는 이렇게 3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은 나중에 우리가 몸에 대한 쿨다운이죠.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에 좀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스트레칭 방법은요. 우리 이제 안쪽에 있는 근육을 스트레칭 시킬 건데 바르게 앉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뻗고 아까와 동일하게 내가 상체를 앞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손을 앞으로 쭉 보낸다 생각하시면 한쪽에 있는 근육들이 늘어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쪽이 엄청 당기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이 동작도 15초 정도 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다시 15초 정도 쭉 했다가 돌아왔다가 이 동작도 이렇게 3번 정도 진행해 주시면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보니까 자세가 웃긴다 그러는데 자세는 뭐 어쩔 수 없고요. 스트레칭하고 막 그러다 보면 자세 우스꽝스러울 수밖에 없고 뭐 과체중이 할 수 있는 관절 운동 부탁합니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것들이 다 과체중들이 하실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옆에다 항상 의자를 갖다 놓고 하면 그리고 밑에다가 뭐 푹신한 걸 갖다 놓고 하면 집에서 과체중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오늘 하시는 것 자체가 다 과체중, 제가 과체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했던 동작들은 우리가 뭐 특별하게 운동 능력을 요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누구나 이렇게 강도들을 조절할 수 있게끔 하시면 돼서 내게 맞는 정도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 해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서부터 이 처음서부터 초급에 대한 이런 거를 갖다가 아까 동적 스트레칭서부터 시작해서 막 근력 운동하고 심폐 운동하고 그다음에 정적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는 거를 보통 이렇게 한 2-30분 정도 매일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되겠네요. 네, 매일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 건데 매일만 하셔도 굉장히 다른 운동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 보니까 네. 드라마 볼 때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중급 운동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좀 어려운 걸로.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초급 동작이 조금 쉬운 분들이라면 이제 중급 동작을 좀 따라 하시면 좋은데요. 이 중급 동작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동적 스트레칭부터 해서 똑같은 어떤 순서대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동적 스트레칭인데요. 양손을 이렇게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는 뒤로 뺀 상태에서 이번에는 뒤쪽 다리 근육을 스트레칭 시킬 거기 때문에 뒤쪽 다리에 체중을 조금 더 많이 주시고요. 그대로 뒤쪽에 있는 무릎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쭉 갔다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쭉 갔다가 올라왔다가 이 동작을 10번 반복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스트레칭 할 때는 이렇게 근육이 뭔가 늘어난다는 느낌을 받고 있으셔야 우리가 올바르게 스트레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늘어난 느낌을 잘 받으시면서 점진적으로 늘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좋을 것 왼쪽 무릎이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면 안 되겠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번 동작 같은 경우에는 뒤쪽 다리를 중심을 두고 뒤쪽 다리를 스트레칭 시키는 동작이기 때문에 앞쪽 다리가 무릎이 좀 나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너무 밑에까지 안 내려가도 좋으니까 그냥 중간 부위에서 우리 미니스커트 하듯이 그냥 중간에서 그냥 올라오는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너무 빨리만 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동작을 좀 천천히 그리고 나한테 통증이 없는 범위까지 점진적으로 늘러가시다 보면은 나중에 처음에는 안 됐지만 나중에는 하시다 보면 뭐 무릎이 뭐 더 많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동작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한쪽 다리씩을 10번씩 2번, 2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동작은 우리 엉덩이를 뒤로 쭉 뺀 상태에서 손을 이렇게 무릎 더 내려가실 수 있는 분들은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는 범위에서 더 내려가셔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엉덩이를 위로 올리면서 무릎을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 주실 거예요. 네, 이때 허리가 이렇게 무너지면 동작에 대한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상체는 세워놓은 상태에서 무릎을 뒤쪽으로 쭉 펴면서
다리가 뒤에 다 늘어날 수 있게끔 이 동작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동작은 양쪽 다리로 진행하기 때문에 15개를 이렇게 2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개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내려갈 때는 무릎 앞으로 너무 밀지 말고, 넷. 마지막, 쭉, 5.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하체는 조금만 해도 힘들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충분히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동적 스트레칭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근력 운동을 넘어갈 건데요. 중급 동작에서는 우리가 관절을 뭐 하나하나 쓰는 동작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다 같이 쓰는 동작들로 많이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은 우리가 흔히 하는 스쿼트 동작입니다. 아까 의자에서 앉았다라는 동작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던 동작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르게 선 상태에서 상체 각을 첫 번째 각에 엉덩이를 뒤로 빼서 유지시켜 놓고 상체 각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엉덩이를 이렇게 바닥으로 눌러서 앉아주시는 겁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만약에 스쿼트에 대한 동작을 잘 모르시겠다면 저희가 또 스쿼트 편을 했었잖아요, 교수님. 네, 맞아요. 그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쿼트를 잘못하면 허리도 아플 수 있고요. 네. 무릎도 오히려 아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쿼트 동작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만약에 내가 이만큼을 했을 때 더 내려가면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 그 정도 범위에서 맞아요.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15개, 3에서 4세트 정도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충분하게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번만 더 해볼까요? 교수님? 네, 그럴까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최대한 상체는 세워놓고 그대로 하나, 다시 둘, 마지막 셋. 좋습니다. 맨발로 하는 게 관절이 더 도움되나요? 뭐 집에서 하면 뭐 맨발로 하든 뭐 방 안에서 신발 신지는 않을 거니까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걷는 거 빼놓고 걷는 거는 아무래도 신발을 신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집 안에서 아니 그렇지 않고 이제 맨발로만 막 그러다 보면 족저근막염 같은 거 생길 수 있으니까 집 안에서 하려면 큰 매트를 좀 놓고 한다든가 뭐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쿼트를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스플릿 스쿼트라는 동작을 해볼 건데요. 스플릿 스쿼트는 한 발이 앞으로, 한 발이 뒤로 간 상태에서 스쿼트 하는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런지라고 부르는 동작이랑 동일한데요. 한쪽 다리 앞으로, 한쪽 다리 뒤로 이렇게 놔두시고요. 상체도 아까처럼 약간의 숙인 상태에서 그대로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간다 생각하고 천천히 내려갔다가 올라와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우리가 앞다리의 힘이 80%, 뒷다리의 힘이 20%라 생각하시고 앞다리에 체중을 더 많이 준 상태에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진행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우리가 한 다리씩 진행하기 때문에 10개 정도 진행해 주시고 3에서 4세트. 마지막 2개만 더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네, 좋습니다. 자, 이 두 다리로 하는 동작보다 우리가 한쪽 다리를 앞으로 뒤로 하는 동작은 더 많은 힘듦이 요구되고요. 그리고 균형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되는 동작일 것 같습니다. 힘들면 말이 줄어들잖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는 다시 발목 운동을 해볼 건데요. 아까는 저희가 두 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발목을 올렸다 내려갔다는 동작을 했다면 중급 동작에서는 우리 한 발로 지지한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동작을 진행해 볼 겁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발바닥을 땅바닥을 밀어내는 동작으로 진행하면 좋고요. 한쪽 다리는 가볍게 들어오시고 몇 번 할게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쭉 들면서 발목을 들어 올릴 수 있게끔. 옆에서 보면은 한쪽 든 상태에서 이렇게 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쪽 다리 들어놓고 이런 식으로 다시 내려오고 이 동작도 최대한 몸이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위로 간다는 느낌이 들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작도 한쪽 다리로 진행하기 때문에 10개씩 해서 3에서 4세트 정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2개만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어떤 고관절, 무릎, 발목을 쓰는 근력 운동은 끝이 났고요. 그 다음은 또 똑같이 균형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아까 초급자 동작에서는 그냥 한 발로 서는 동작을 했다면 이번 동작에서는 한 발로 선 상태에서 조금씩
움직여 보는 동작을 해볼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한 발을 이렇게 든 상태에서 우리가 앞과 옆과 뒤가 있다면 그 임의의 선을 우리가 발로 이렇게 약간 터치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발을 지지하고 터치, 그리고 뒤로 이렇게 터치. 옛날 꼭지점 데스 하듯이 네. 앞쪽, 옆쪽, 뒤쪽으로 네, 맞습니다. 앞에, 옆에, 뒤쪽에. 뒤에, 네. 그리고선 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으면 점점점 더 멀리, 그리고 거의 땅이 닿지 않게끔, 그리고 멀리, 옆으로 멀리, 뒤로 이렇게 멀리 진행해 주시면은 엄청나게 균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공손행위 같이 잘하시는 분들은 그냥 발을 든 상태에서 이렇게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저처럼 이제 나이 들어서 중심 잘 못 잡으시는 분들은 옆에 살짝 이제 손 대고 그냥 앞에, 옆에, 뒤에 이렇게 하면서 하시면 안전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너무 멀리 무리하게 하다 보면은 무리가 많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동작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균형 운동을 또 끝내놓고 이제는 저희가 또 심폐 운동을 또 진행해 볼 건데요. 심폐 운동을 저희가 마운틴 클라이머라는 동작인데 이렇게 의자 같은 물체가 있거나 아니면 식탁, 근데 고정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많이 밀리게 되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된 물체를 딱 잡아주시고요. 저희는 지금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의자 잡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몸쪽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뛰는 듯한 동작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 동작을 이렇게 반복해서 빠르게 진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밀리는 것 같으면 이렇게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맞습니다.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엉덩이 보일까봐 못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천천히 진행하시다가 이 동작이 좀 쉽다 싶으시면 지금 저처럼 이렇게 조금 뛰셔도 이렇게. 네, 가볍게 뛰셔도 충분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헬스장 안 가도 되겠는데 돈 안 내고 그냥 의자만 하나 있으면은 그냥 공짜로 할 수 있는 운동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동작도 저희 초급자 동작처럼 처음에는 동작을 작게 하다가 나중엔 점차 크게, 그리고 동작을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심폐 체력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심폐까지 마무리했고요. 이제 마무리는 정적인 스트레칭을 할 겁니다. 정적인 스트레칭은 의자를 바로 잡은 상태에서 아까 저희 첫 번째 동작처럼, 첫 번째 우리 동적 스트레칭처럼 한쪽 다리를 뒤로 빼놓고 이쪽 다리를 뒤로 쭉 눌릴 겁니다. 아까 동적 스트레칭은 계속해서 뭔가 움직였다면 이 스트레칭은 이렇게 그냥 쭉 눌러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초 정도 진행했다가 다시 천천히 올라왔다가 이렇게 해서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뒤쪽에 있는 다리를 스트레칭 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초급자 동작에서 두 번째 정적 스트레칭 동작과 비슷한데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한쪽 다리를 이렇게 지탱하고 엉덩이를 뒤로 쭉 밀면서 최대한 허리가 구부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고 다리가 이쪽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쭉 눌러주시면 스트레칭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초 정도 했다가 다시 잠깐 일어났다가 엄청 당겨요. 엄청 당기시죠? 네. 그래서 점진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범위들을 조금 더 늘리시면은 스트레칭 효과가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동작까지 진행했고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의자가 있어도 좋고 의자가 없으면 그냥 바로 하셔도 되는데요. 의자를 한번 짚고 해보겠습니다.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넓게 벌려놓고 엉덩이를 약간 뒤쪽으로 뺀 상태에서 반대쪽 다리 쪽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용 선생님은 의자 없이 하고 나는 의자 이시 하면 되겠다. 네네. 그죠? 보통 이 스트레칭 할 때 좀 어떤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내전근들을 많이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엉덩이를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엉덩이로 약간 반대쪽 다리 쪽으로 체중을 이동시킨다 생각하시면 더욱 많이 늘어나는 게 느껴질 겁니다. 네. 이 동작도 15초 정도 진행했다가 반대쪽도 15초 정도. 엉덩이를 뒤쪽으로. 네. 네. 그래서 이 동작도 마찬가지로 내가 할 수 있다면 점점 다리를 더 벌려서 이렇게 진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하나의 운동 루틴이 이제 완성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냥 한 가지는 초급용으로, 사실은 초급도 초급 아닌 것 같은데 중급과 고급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초급용으로 얘기해 드린 거였으니까 그거가 만약에 익숙해지면은요
나중에 중급 운동 루틴이 있으니까 그 중급 운동 루틴으로 해서 아니면 컨디션이 좋은 날은 중급 운동 루틴으로 하시고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신 날은 초급 운동 루틴으로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운동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온 질문에 빨리 대답을 해드리고요. 다음번 강의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강도는 괜찮죠. 운동 다음날 뻐근한 근육통은 괜찮은 신호인지 아니면 이미 무리가 갔다는 신호인지 헷갈립니다.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운동선수들은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요. 운동선수들은 자기의 최대 역량보다 조금 더하게 해서 무리를 가게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풀어지기 전에 다시 운동을 해서 이 자기의 운동 능력을 이렇게 파동처럼 늘려나가는 그런 운동을 시키는데요. 일반인들까지는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으나 보통은 뻐근한 정도의 근육통은 괜찮은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풀어지기까지 바라게 되면은 그 사이에 상당한 기간을 운동을 못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무리가 갔다는 신호보다는 내가 이제 운동에 대한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신호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나쁘지 않고요.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리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뻐근하시다 그러면 스트레칭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풀리면 다시 운동을 하는 거를 저는 오히려 권유를 드립니다. 자, 관절이 안 좋으면 스쿼트 말고 할 운동이 있을까요? 네. 첫째로는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첫 번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막 움직이는 운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위치가 움직이는 운동, 걷는 운동이라든가 자전거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이제 관절이 안 좋으면은 이제 체중이 늘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늘리지 않는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더욱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하는 게 수영 같은 거 좋잖아요. 수영은 체중을 부력이 받아주니까 내가 오롯이 근력에다만 모든 힘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영 같은 운동은 뭐 어깨도 굉장히 좋고요.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전거 운동. 그러니까 서 있는 자전거 같은 거를 타게 되면 안장이 체중을 받게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자전거 운동할 때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릎이 붓고 그다음에 안장을 좀 높이셔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뻗었을 때 완전히 펴지는 거에 약간 구부리는 정도까지 안장을 좀 높여 주시라. 두 번째는 무릎이 이렇게 맞닿는 느낌으로 달리셔야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다리가 벌어진 상태에서 달리게 되면은 이게 무릎을 비트는 효과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관절이 안 좋으면은 스쿼팅 말고도요. 걷는 운동 같은 거를 해도 되고 자전거를 해도 되고 수영을 하시면 됩니다. 발목에서 계속 뼛소리가 나는데 아픈 건 없어요. 이 운동을 하고 나면 걸음 소리가 안 나요. 스트레칭 느끼면. 보통은요. 일반적으로 관절에서 나는 소리는 어디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연골이 없어서 소리가 나는 거는 사각사각하는 소리들이 있으면서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통증이 안 나면서 어디든지 간에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힘줄이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저도 일부러 이렇게 발목 같은 데는 딱 소리를 낼 수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 힘줄이 원래 있던 자리가 있는데 약간 빠뜨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팅 튀기면서 나는 소리인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기본적인 원칙을 말씀드리잖아요. 통증이 없는 소리는 무시하시라. 통증이 있는 소리는 빨리 병원에 가보시라. 자, 통증이 없는 소리는 보통 힘줄이 뼈를 지나가는 소리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통증이 있는 소리는 뭔가 찢어져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통증이 생긴 거니까 그거는 병원에 빨리 가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산책하는 날들께서 무릎, 어깨, 허리 중 한 군데라도 안 좋은 관절이 있으면 종합 운동을 어떻게 조절하면 좋을까요? 뭐 종합 운동 정도로 강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그쪽 파트에 대해서 강도를 낮추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그냥 전신 운동으로 전체 다 하시라고 그래요. 그 대신에 전체적으로 강도를 낮추시는 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약한 부분이 있잖아요. 허리면 허리, 어깨면 어깨, 무릎은 무릎.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도 국어, 영어, 수학 배우면은 잘 못하면은 영어 그 나머지 공부하고 뭐 그 지금은 애들 나머지 공부 잘 모르나요?
그다음에 국어 나머지 공부하듯이 무릎, 어깨, 허리가 안 좋으시면은 그중에서 뭐 내가 허리가 특히나 안 좋다 그러면은 무릎, 어깨까지 어깨, 허리 운동을 전체적으로 하는 운동들을 하시고 허리에 특화된 스트레칭이나 아니면 근력 강화 운동들을 추가시키고 내가 무릎이 안 좋다 그러면은 내가 걷는 운동이나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무릎에 특화돼서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다친 사슬 운동이라든가 미니스커트라든가 뭐 아니면 요런 운동들 스트레칭 하는 것들을 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슬라이드 좀 주실까요? 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다음 선생님이 계셔서 그래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내년서부터는요. 다시 원래대로 조금 돌아와서요. 우리가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서 내 무릎 제대로 알기라는 제목으로 인제 1 년치를 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제 무릎에 여러분들이 많은 인제 그 매체를 통해서 아니면은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내 무릎에 대해서 조금 더 먼저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런 질병들의 원인에 대해서도 살펴보기도 하고 증상에 대해 아까도 뭐 이렇게 무릎에 다 그 관절에서 소리가 나면 어떡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증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병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수술은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주사는 맞아야 될 것인가. 나중에 수술하면 제약 뭐 기능 회복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릎의 척척 박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내 무릎은 어떻게 생겼을까.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매달 네 번째 주 월요일에 오후 4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왔는데 제가 대답을 안 해줬네요. 관절이 있는 운동이다 보니 근육의 피로와 관절 부담은 어떻게 다르게 느껴야 하나요? 근육 피로하고 관절 부담이요. 네,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관절을 싸고 있는 근육들이 있잖아요. 근육들이 있고 이 관절 자체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 이 근육이 힘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근육과 관절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피로와 관절 부담이 따로 떨어질 수는 없지만 굳이 설명을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동 강도를 굉장히 세게 한다 그러면 관절 부담도 늘어나지만 근육의 피로가 상당히 늘어나겠죠. 근데 이제 아무리 약한 운동을 하도 내가 체중이 많다든가 아니면 자세를 조금 달리해 가지고 무릎으로 가는 압력이 세지는 경우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쿼팅 같은 것들을 하면 근육에도 물론 피로함이 늘겠지만 스쿼팅 자체가 무릎의 압력이 증가되는 운동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절 부담이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따로 분리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또 이제 근육 피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보여주지만 빠른 속에 속도감 있는 운동들을 하다 보면 근육의 피로가 많이 가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렇게 따로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운동선수나 아니면 특별한 이제 이런 쪽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근육의 피로가 되면 관절도 부담이 있고 관절에 부담이 가는 운동은 근육의 피로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슬라이드 다시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튼 요렇게 찾아뵐 테니까 다음 달 1월 26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잘 들어주시고 1년 동안 고생해 주신 공영식 선생님한테도 우리가 마음속으로 박수 좀 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